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 해설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출간된 이북 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구입,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2024 인문 편입논술 요약을 하라 그러고 자유에 대해서 자유에 두 관점이 나와, 그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그리고 부정적 자유와 긍정적 자유라는 말로 썼지만은, 그리고 원래는 이사야 벌린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야. 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그러니까 폭넓게 받아들여서 2의 나, 화자인 나, 3의 그리스인 조르바, 4의 유토프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래. 평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엇이 1에 무엇을 참조해서 2, 3, 4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이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1번을 쭉 읽어. 저번에 봤듯이. 그러면은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정적 자유, 즉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야. 속박,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는. 긍정적 자유 또는 적극적 자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될 자유. 그래서 소극적 자유, 부정적 자유는 from, escape from, freedom. 그 다음에 긍정적 자유, 적극적 자유는 escape to, 뭐뭐를 향한 자유. 그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자유라는 주제, 자유의 두 관점을 가지고 논점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자 참조를 하라 그랬는데 여기 뭐 참조 거리들을 준단 말이야. 생각할 거리나 그런 것들은 출제자가 그런 지문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끄집어내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내일에 대해서 나의 능동적인 그 적극적 자유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첫 번째는 이게 그래서 고려대 문제는 추론을 해야 될 게 많아. 한번 여기 볼까? 나는 무엇보다도 사유하고 의지도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나 자신을 인식하기 바란다. 또한 나는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나 자신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 그 선택이 설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점들이 소임이라 믿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고 느끼고, 또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는 만큼 나는 나의 의지에, 가로는 복원할 때 없어서 내가 넣은 거야, 예속되어 있다고 느낀대. 좀 어렵지만은 이런 점들이 소임이라고 믿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고 느끼고, 또 그게 아니라고 깨닫게 되는 만큼 나는 또 예속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긍정적 자유는 내가 주체, 내가 주인이 되는 의지의 자유를 갖고 있는 자아로서의 자유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선택에 책임을 지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좀 어렵지만은 어디까지 출현이 돼야 되냐면은, 일단 소극적 자유, 부정적 자유가 완결되지 않아.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의지의 자유를 적극적인 걸 펼쳐낼 수는 없지, 그죠? 내가 예속되어 있으면은. 그런 내용들을 좀 읽어내기 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재밌는 게, 자신의 굳이 없어도 되는 완결, 앞에 두 단락으로 다 완결된 거거든 사실은. 근데 뒤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여기서 좀 추론하래.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자유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오는 자유, 아까 부정적 자유, 긍정적 자유, 겉으로만 보면 논리적으로 크게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 크게 그건 것 같잖아. 즉 똑같은 일을 두고 부정적인 방식 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인 자유에 관한 부정적 관념과 긍정적 관념은 여러 갈래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논의들은 모두 논리적으로 존중할 만한 단계를 밟은 것도 아니다. 그 결과 두 관념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극적 자유, 부정적 자유와 긍정적 자유는 필연적으로 상충되지. 그지? 내가 내 자유를 만끽하려면 남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침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자유주의 사상에서 개인의 자유를 그게 자유 지상주의잖아. 더 중시할 것이냐 또는 공동체 공적 이익을 더 중요할 거냐.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면 자신의 자유의 일부를 공동체에 내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포기할 수도 있고. 이거 갖고 치열하게 공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잖아.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부자들한테 야 니들이 사회를 위해서 니들 좀 돈을 좀 더 내야 너희 소득에 좀 더 내야 되지 않냐. 그 부유세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 자유를 또 침해받는 거잖아. 이게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죠? 내 권리를 침해받는 거잖아.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아직까지도 지금도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 거라. 우리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지, 그지? 그 자체가 그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문 2, 3, 4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를 곰곰이 봐야 돼. 그랬을 때 얘만 들여다보면은 또 이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래 나는 누가 봐도 내가 소극적 자유는 만끽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 여행 가려고 하는데 뭐 여행 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내면에서 막 이거 막 그것 때문에 번민이 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적극적 자유를 펼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3회 조르바는 자기가 이 농로를 돌리는데 불편하다고 손가락도 자르고 이런 저 사람 뭐야 이러면 진정으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유를 만끽하는 적극적 자유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접근이 돼. 근데 예를 보면 사를 보면은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유토푸스 왕은 그러니까 이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내 종교가 중요한 만큼 남의 종교도 중요하고 그걸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왕이란 거야. 남의 종교는 이단으로 자기 종교는 정통으로 취급받고 그건 남의 자유를 빼앗는 거잖아. 그지? 그 자체를 그 내용이야. 그래서 유토푸스 왕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종교를 믿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또 평온하고 겸손하고 합리적으로 한 사람한테 권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상당히 지금 그 당시로 보면 파격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해서 각 모든 문제를 개인의 자유한테 맡겼대. 개인한테 맡겼대. 이게 자기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토푸스 왕이 만든 유일한 예외는 영혼은 육식과 더불어 소멸한다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이 정도로 인간 본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추락시키는 자는 단호하게 법으로 다스린다. 이 얘기는 뭐야? 공동체적 가치, 종교적 가치를 위해서 남에게 막 강권하고 이런 건 딱딱 자기가 보호막을 치겠다는 거지. 그치? 이 얘기지. 그런 사람에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옹호하며 논쟁을 벌이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제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장려합니다. 왜냐? 거의 광기가 결국에는 이성을 굴복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두려웠던 거란 말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유토푸스 왕은 이미 아까 지문 1에서 봤듯이 이 내용 지문 1에서 이 두 관념은 정면으로 부딪히고 치열하게 어떤
뭐 논리적으로 존중할 만한 단계를 밟은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함의를 지금 두고 있어. 여기까지를 갔으면 좋겠는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줄 맞춰가지고 내용을 그냥 줄긋기 해가지고 근거를 대는 것보다는 추론을 해서 평가라는 게 뭐야? 평가라는 건 해석을 바탕으로 나의 견해가 들어가야 되거든. 주관적 견해. 그 내용을 기술하라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돼. 이 문제는 사회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보다는 좀 쉽게 접근하겠지, 그지? 내용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쉬우면 다른 학생도 다 쉬운 거겠지, 그지? 결국은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한 뎁스, 타당성, 일관성, 설득력, 충실성, 거기에 달린 거란 말이야. 이 싸움은. 그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야. 그거를.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내용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1400자를 써야 돼. 그러면은 3개를 써야 되니까 하나당 최소한 앞에 인트로덕션을 쓰더라도 하나당 4, 32, 400자 이상을 끌고 가야 되는 거야. 400에서 450자를.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논증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잘못하면 통호 반복만 한다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니면 쓸데없는 내용 끌어와가지고. 예시, 상술, 인용, 부연. 부연은 핵심을 다시 언급하면서 강화하는. 이 부연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예시, 상세, 상술 뭐 부연도 상술에 들어가지만 인용하고 이런 방법. 예시가 되게 인용이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인용. 그치? 지문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서 문장을 끌어오면은 큰 따옴표, 어떤 서술을 끌어오면 작은 따옴표를 써가지고 그걸 반드시 해석을 해주면서 밀고 나가는 게 좋은 거야.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글을 채울 수 있고 논증을 강화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포인트야. 이게 고려대 이 1400자를 쓰고 연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지금 그게 어쩌면 제일 큰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번 일치답안을 보면은 봐. 이때 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400에서 450자씩을 써야 돼. 그러니까 2, 3, 4를 짧게 요약을 해서 한 100자나 150자 내외로 쓰면은 논증을 한 300자로 쓸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도 길지만은 그런 디테일을 잘 봐야지. 그지? 그래서 쓰고 봐. 이에 직장도 그러니까 짧게 요약을 해야 돼. 이때 중요한 거는 문학 작품들이고 묘사글들이 많아. 그럼 묘사글을 묘사적 설명글로 바꿔야 돼. 그랬을 때는 주체와 대상, 시간 이런 걸 끌어와 가지고 여기 묘사글에는 예시와 비유와 상징, 또는 뭐 함축의 다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묘사글에 있는 언어를 이 지시문의 1에 있는 주제 개념, 관점, 거기에 있는 키워드라고 자꾸 치환시키면서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 내용을 기술해야 돼. 이게 또 포인트야, 그치? 그 자체가 일관되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생님이 쓴 예시답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게. 자, 이에 직장도 가족도 없는 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조건을 모두 갖추었기에 그 누구의 간섭에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정작 스스로 목적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선택의 자유의 어려움을 겪는다. 일에 따를 때, 일에 무엇에 따를 때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지? 자유 개념에 따를 때 나는 부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자유를 충실히 누리지 못한 데 따른 아노미 상황을 겪고 있다. 자, 결론부터 쓰라 그랬어. 결론부터. 결론에는 주제, 관점에 대한 키워드, 서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걸 이만큼 끌고 가야 돼. 나는 타인을 이럴 때 어떻게 일에서 충실하게 지문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서 연결시켜가면서 내 생각을 보태가면서 써야 돼.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이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여행 목적지 선택 앞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긍정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해석이야. 해석에 대해서 나의 판단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이게 중요해. 내가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내 앞에 역시 지문 1에서 많이 따와서 해석 키워나가야지. 무언가를 선택할 자유가 열려있는 동시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함께 열려있기 때문으로 결국 자유는 긍정적 자유를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함을 보여준다. 너는 출발함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3의 조르바는 자신의 손가락이 농로를 돌리는데 방해가 됨을 깨닫고는 이것을 손도끼로 과감하게 잘라버린다. 그런 험한 일을 겪고도 아무 일 없듯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조르바는, 여기서 참된 자유는 진정으로 자기 일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비롯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일에 따를 때 자유 개념을 따를 때 조르바는 부정적 자유와 긍정적 자유 둘 다 누리고 있기에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조르바의 도발적 행위는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췄기에 가능하다. 이는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것이 자유이듯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도 자유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인용을 해서 풀어 쓰는 연습 한번 해봐. 알겠지? 그지? 이렇게 쓰기 어려우면 어느 부분을 따와야 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그지? 또 4의 유토푸스 왕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자유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그와 동시에 타인에게 종교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종교를 전도할 자유가 있다면서 종교에 관한 모든 문제를 개인의 자유에 맡겼다. 그러한 유토푸스 왕의 주장은 모든 사람에게는 제약 없이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래서 부정적 자유와 긍정적 자유가 서로 맞부딪히는 개념이란 주장과 대비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또는 아까 부정적 자유와 긍정적 자유 둘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4를 기술하기가 되게 어렵다.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 유토푸스 왕은 부정적 자유는 무조건 모든 개인한테 열려 있어야 된다. 자유에서 해방은. 그지? 두 번째, 긍정적 자유는 2와 연결시켰는데 개인이 부정적 자유, 의지의 자유를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 또는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더 큰 권력이 나서서 어떤 규정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 되니까. 그치?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맞부딪히는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쓴 거야. 이게 정답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 설득력 있게 쓰면 돼.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다시 말해 부정적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긍정적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쓰면은 쓰다만 거지. 구체성이 없죠. 그래서 예시를 넣은 거야. 예를 들어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다시 말해 누구나 종교를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라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나를 둘러싼 내적 외적 간섭과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하는 점에서 긍정적 자유는 부정적 자유의 선행을 전제한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4는 여러 각도로 들 수 있어. 그치? 2와 3은 비교적 단순하게 떨어지는데 4는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단 말이야. 인용을 해서도 쓸 수 있고. 결국은 많은 학생들의 이제 글을 합격 답안에 가까우려고 하면 결국은 이 4에서 관건은 4야. 4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야. 그러니까 이걸 직감하고 온 정신을 다 모아가지고 4의 내용과
이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단락도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힌트를 할 수가 있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종교 사실은 여러분들 써보시면 되게 어려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해야 돼. 단순하게 얘는 여러분들 쓰면 단순 설명으로 간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평가라는 것도 단순 설명으로 거의 다 써.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뻔하지. 이는 부정적 자유 있어. 긍정적 자유 없어. 이러고 주문 내용 그냥 막 갖다 퍼서 써. 3은 둘 다 있어. 그리고 막 퍼서 써. 4는 뭐 있어 없고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쓴단 말이야. 평가는 뭐라 그랬어? 해석을 바탕으로 한 내 주관. 이것도 뭐 제시문의 근간 주관이지만 나의 견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돼도 좋아. 설득력이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란 말이야. 해석을. 그 안에 거리들을 찾아서. 그게 높게 평가를 받는단 말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도식화돼서 티리다 이렇게만 쓰고 있어. 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 이거지. 그치?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시문 4가 관건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다시 또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4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 종교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 반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을 자유, 남한테 강권하지 않을 자유, 이런 거를 쭉 따져가면서 두 자유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뭐 그부터 정리를 해야지. 내가 그래서 긍정적 자유의 핵심은 뭐야? 내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펼칠 자유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자유. 이걸 좀 확장하면 여기서 확장하면 남한테 내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지 않을 자유. 내가 남의 종교를 그 종교를 그대로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을 자유. 그러면은 뭐야? 구성원 간에 굉장히 컨플릭트가 온단 말이야. 갈등이. 그럼 아까 얘기한 두 관념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생각하고 연결을 지어서 어떤 생각의 단위를 뽑아낼 수가 있겠지. 쉽지 않다는 거지, 그지? 우리 지금 자유의 개념이 그런 거란 말이야, 지금. 두 개념 사이에서 계속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또 좀 더 나간다 그러면은, 어찌됐거나 그렇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봤을 때, 소극적 자유, 부정적 자유부터 일단은 전제가 돼야지 거기에다가 뭐 믿거나 말거나 권하거나 말거나가 또 엎어질 수 있다는 내용들 있잖아. 그런 내용을 지문을 알토랑 같이 2에서 뽑아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연습을 하냐면 짬짬이 들어가도 돼. 예시 인용을 많이 하란 말이야. 인용을. 알겠지? 그지? 인용을 많이 하고 또 부연 있는 거를 연결해서 또 그걸 또 확장해. 부연할 때 뭐야? 언어적으로 똑같이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오면 안 된다는 말이야. 적절하게 쓰란 말이야. 그치? 그 연습을 자꾸 해줘. 자꾸 1400자를 쓰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죠? 그 연습이 포인트라는 게 뭐야? 애들이 그렇게 안 쓸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갖다가 있다 없다 긍정 부정 뭐 있다 소리하고 그냥 갖다 날른다면 절대 퍼날르지 말. 퍼날르더라도 기교 있게 퍼날려야지. 그치? 해석 자기가 언어적으로 바꾸고 내용적으로도 자기가 생각을 밀어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다 떨어져요. 무슨 말이야? 이게 포인트야. 이게 분명히 얘기해서 학생들 시험장 가서 개판 5분 전으로 쓸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응? 그 자체가. 응?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는 이 논거의 타당성이 설득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연습을 자꾸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쓰는 연습을 자꾸 해봐. 지금 선생님이 쓴 부분에서 따가지고 쓰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써봐. 그래서 나한테 보여줘도 좋고. 이해되지? 또 많이 잡아먹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